오늘 저희들이 보고 드릴 내용은 동물성 콜라겐이 어떻게 우리가 키 크는데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콜라겐은 동물의 뼈라든지 치아, 피부 등에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고 사람이 단백질의 약 3분의 1이 이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콜라겐은 돼지 껍질, 그 다음에 족발, 닭발, 그 다음에 연골 등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많은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택동 같은 분들도 주로 돼지 껍질 요리를 상당히 즐겨했다는 얘기가 있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가수 비욘세 이런 사람들도 돼지 껍질로 만든 스낵을 많이 먹고 즐겨했다는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돼지 껍질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도축장에서 탕박해서 버려지고 혹은 많이 활용되지 못한 채로 폐기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돼지 껍질의 약 5%만이 수집되고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콜라겐들이 주로 피부 보습 증진이라든지 피부 친밀도 증진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가 외국에서 수입되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통계를 보면 이런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게 약 한 1년에 1,4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돼지 껍질에는 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뼈를 단단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까지 학계에 발표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이 돼지 껍질에 있는 콜라겐이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물론 뼈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발표드리는 돼지 껍질에 대해서 고분자 콜라겐을 저희 축산과학원에서는 두 가지 효소를 이용해서 지금 30만 달톤에 이르던 것을 3,000 달톤으로 상당히 낮은 분자량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소화 흡수를 높여가지고 뼈 성장을 促진시켰다는 내용을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국내 뼈 관련 질환이 즉 골다공증 발생 등에 의한 이런 뼈 관련 질환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회적 비용이 약 한 1조 5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주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약물에 의해서 많이 진료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일부분에서는 부작용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콜라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콜라겐은 동물체에서만 존재하는 섬유상 단백질로서 인체의 단백질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부라든지 뼈, 연골, 혈관벽 등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높여서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고 칼슘의 흡착을 높여가지고 뼈나 치아를 형성하는 기능을 높여주고 뼈의 밀도를 증가시켜주고 있다는 내용이 그런 성분이 주로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설문조사를 2007년도에 한 것을 보면은 주부 727명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7.4%가 자녀의 키 성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부의 거의 98%가 키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키 1cm를 자라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의 키에 자라게 하는 요인으로서는 우리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유전적 요인이 한 23%, 환경적, 후천적 요인이 77%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내용을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콜라겐이 지금까지 잘 안 되게 된 것은 분자량이 약 30만 달톤 정도로 상당히 거대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체내에서는 흡수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두 가지 특이한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5만에서 3천 달톤으로 약 한 100분의 1 정도로 작게 이렇게 효소를 통해서 분해를 시켜 가지고 흡수율을 높이는 연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연구는 우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만 한 게 아니고요. 한서대학교, 그 다음에 세명대, 한의대랑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 축산과학원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일들 중에서는 콜라겐 단백질을 특정한 효소로 4시간 동안에 그 분해를 시켜가지고 30만 달톤에 달하던 것을 5만에서 3천 달톤 이하로 상당히 적은 펩타이드 분자로 36종을 분해를 해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세명대학교와 한서대랑 공동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 뼈의 길이를 늘리는 이런 조골세포를 얼마큼 늘리는가를 쥐에다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쥐에다가 그 다리뼈 길이라든지 연골세포 길이가 얼만큼 이것을 먹였을 때 증가했는지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 뼈의 성장 촉진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성적을 이미 국내에서는 특허 출원을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분리한 펩타이드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조골세포에다가, 즉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에다가 처리한 결과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거에 비해서 무려 44%의 조골세포가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연구를 얻었고, 이것을 실험용 쥐에다가 5일 동안 급여해 봤을 때 대퇴부의 길이가 약 한 14% 정도 더 안 먹인 것보다 더 길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뼈의 성장판의 길이도 저희들이 실험한 바에 의하면은 약 한 10% 이상이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펩타이드 계통의 콜라겐 유래 펩타이드의 이용 가치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돼지 껍질 1kg에서 저희들이 이 펩타이드를 얼만큼 얻을 수 있느냐면 10.5g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 비중으로 했을 때 돼지 껍질 1kg에서 약 한 1% 정도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그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 실험한 결과를 대비해서 사람 어린 유아에다가 먹일 수 있는 계산해 보니까 약 한 4개월 정도 먹일 수 있는 이런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될지 몰라도 가시오가피라는 물질이 아마 성장 촉진을 위해서 많이 지금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한 60일 정도 먹일 것이 한 30에서 한 6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이 돼지 1kg에서 이보다 한 2배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축 농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용 가치도 저희들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뼈 성장 촉진할 수 있는 콜라겐 펩타이드를 좀 더 그 사이즈별로 이렇게 좀 이온화 특성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이걸 보다도 고농도로 농축을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실험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쥐뿐만 아니고 사람한테까지 이어지는 임상 연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축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저가의 가축 부산물들이 많습니다. 축산에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나 그 다음에 양축 농가들의 모두가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껍질 내에 콜라겐 단백질을 상당히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저분자화로 만들어가지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성장과 성장판의 길이를 증진시키는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정 부장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돼지 껍질이 예. 가장
수율이 높던가요? 뭐 닭껍질도 있고 닭발도 있고 뭐 우선 돼지 껍질이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얻을 수 있는 예,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닭발이라든지 닭 이런 쪽에는 그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닭발집도 많고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족발이나 이런 걸 먹으면 예. 피부가 좋아진다. 예, 이거였는데 지금 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단지 그것만 먹어가지고는 흡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먹으나 마나 수준은 아니겠어요. 지금 혹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11쪽에 보시면은 그 조골세포 증식 효과라든지 장골 길이 성장 이렇게 보면은요, 제일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 제일 나온 게 이게 흡수가 쉽게 이렇게 가루로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액체화 만들어서 이렇게 흡수가 됐을 때는 이렇게 많이 자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굳은 상태로 먹으면은 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발이라든지 이런 게 볼 때 우리가 느꼈을 때 흡수가 많이 안 된다. 거의 그냥 기분적으로 이거 먹으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쥐에서 실험을 한 게 직접 먹인 겁니까? 아니면 세포에다 치열해서 배양을 한 겁니까? 예, 저가 고고점은 우리 직접 실험을 수행한. 네, 그 부분은 이제 한서대하고 그 세명대 한의대가 같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그 대퇴부 길이는 쥐한테 경구 투여를 해가지고 그 뼈를 얻어내서 그 길이를 현미경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여라는 게 경구 투여. 직접 아니요, 경구 투여. 이불을 통해서 먹였다는 먹였다는 거죠. 조골세포도 역시 아닙니다. 조골세포는 세포를 갖다가 거기에 이제 처치를 한 거죠. 세포에 넣어준 거죠. 배양에게. 배양한 실험이죠. 네. 인비트로 해서. 그래서 그 세포 실험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으로 이제 넘어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사람한테는 아직 적용을 안 해보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사람한테도 동일한 효과가 날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해보면요. 세포 실험하고 동물 실험하면은 그런 경향이 임상 실험에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있겠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많은 결과들을 보면 그 경향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도 임상 실험할 계획이세요?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영 어느 정도 지나서 이 결과를 네, 이 실험은 동물 실험할 때 정확하게 이게 확정이 된 실험 방법인데요. 5일간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5일 후에 희생을 시켜서 본 결과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조골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다가 저분자화된 그 단백질을 뿌려줬다라고 네, 넣어준 겁니다. 그다음에 그 대퇴부길이는 경구투여를 그렇죠. 조골세포 생성하는 거 어떻게 그것도 경구 투여한 동물에서 띄어서 본 것입니다. 아니 이제 통상 그 직접 조작을 가하는 경우하고 먹어서 그게 이제 흡수가 될 때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이 네. 그대로 혈액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부위에 전달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더 해봐야겠지만 제가 그런 비슷한 연구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펩타이드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관 효소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만 이 펩타이드류가 그 3000kDa 이하로 저분자화 시킨 이유는 뭐냐면 소화관 효소에도 거의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분자화 시켜갖고 추출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사서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돼지 껍질 먹는 게 아니고 돼지 껍질을 만든 이 펩타이드를 먹어야 될 텐데 네. 우리가 언제쯤 먹을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저희가 그 계산을 해보면 한 임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 한 2년 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일종의 이제 건강식품 네. 건강 기능. 요것도 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약청에서 임상 실험 네네. 하려면 네. 그 결정 밟고 계세요? 이제 그거를 이제 추진 중에 있죠. 이거 뭐 잘못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콜라겐 제품 완전히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왜냐면 그쪽이 그런 식으로 줄여서 나온 건지 그대로 했는지는 저희들은 뭐 그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가 피부 뭐 보습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많이 나와 있고 뭐 성장을 촉진한다 뭐 이런 쪽은 별로 그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맞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성장판 그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성장 호르몬하고 그거의 성분하고 네. 지금 돼지 껍질에서 지금 추출했다는 페타이드하고는 성분의 차이가 있나요? 예, 제 생각에 성분의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 뭐 그런 네, 확인은 해보지 못했는데요. 근데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맞으면은 부작용들이 좀 속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 그 개발한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먹는 것이라서 안전성 문제에서는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없으니까 저기에 콜라겐을 이용한 성장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없나요? 예,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크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모두 대부분들이 그 골밀도 증가, 그다음 피부 미용, 수분 그 팽팽하게 하는 거 그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거를 이제 그 하다가 이제 좀 깜짝 놀랐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니 이걸 목적으로 연구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펩타이드를 가지고 칼슘을 흡착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 연구 결과를 얻었거든요. 네, 네, 하다 보니까 네, 성장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참고로 그 성장 호르몬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 성장 호르몬이 특정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은 특정 기관에 상당히 많이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간이라든지 이쪽에다 그다음에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흡수를 통해서 몸의 흡수를 통해서 되는 것은 몸의 균형을 스스로 맞춰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노벨 의학상 저희들은 뭐 그렇게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뭐 이게 왜냐면은 이게 됐을 경우에 또 다른 게 나빠질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얼만큼 고순도로 맞춰야 되고 그게 장내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그게 성장이나 뼈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거랑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게 그게 상당히 그것을 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런 게 세계적으로 뼈 성장에 관련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과연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그 후보 물질 중에 하나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험용 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실험용 기가 몇 마리였고 실험용 기는 그게 이제 그 성장 실험용 기가 20몇 개월 그게 그 성장기에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성장기가 끝난 시점인지 예. 네, 그 쥐는 실험 쥐는 SD-렛을 이용했고요. 수컷을 이용했는데 한참 성장기인 3주령의 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처리보다 네네. 그래서 동일하게 했고 10마리씩 실험을 해서 반복수를 치웠습니다. 유령 몇 마리였고 네, 그게 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화 네네. 아니면 그게 그 충분한 그 모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반복수가 충분하게 됩니다. 10마리는 통제하고 10마리는 이걸 콜라겐 투여하고 투여하고 또 하나는 분해하지. 네네. 그 그렇습니다. 세 가지 실험이죠.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반 사료만 준 거. 하나는 콜라겐, 그냥 콜라겐을 섞어서 준 거. 하나는 콜라겐을 상당히 이렇게 정제해서 이렇게 준 것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제 이 실험을 하기 전에 그 조골세포를 가지고 그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봤던 거죠. 이것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44% 했는데 동물에다 먹이는 실험을 해보니까 한 14, 5%가 또 이렇게 증가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거 또 보니까 성장판도 보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저골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장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포다 보니까 이제 예, 실험실에서 이제 직접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이제 먹였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로스도 있고 흡수되는 양이 좀 틀리니까 차이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사람한테는 직접 투입할 수 없겠죠. 그 임상 실험을 하려면은 급여를 먹는 거. 네, 먹는 걸로 해야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유식에 타사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상당한 그 엄격한 기준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순도가 얼마큼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미리그램 이상을 먹이면 안 되고 그런 그 룰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까지는 안 가 있고요. 부작용이나 이런 건 알 수 없죠. 제가 여기에는 이제 넣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안전성 테스트를 지금 4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실험 동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액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그 결과는 이제 저 퍼블리시나 이런 건 안 했지만 안전성 문제도 식품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디 논문 게재도 하세요. 네, 이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디서 네. 아무로. 네, 맞습니다. 아니, 저 지금 진행 중이고요. 특허는 일반적으로 출원해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예. 이제 국내 특허만 네. 일단은 국내를 했고요. 왜 다 하시지? 그건 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이대로라고만 하면, 놀라운 해봐야죠. 것 같아요. 해봐요. 저희들도 뭐 사실은 이걸 해가지고 충분히 한 1년 정도 더 스타디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조금 발표를 좀 땡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은 할 거고요. 또 질문들 없으십니까? 그냥 좀 뚱뚱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몇몇 효과 이런 거는 예. 흡수 먹을 때 예. 그것의 흡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용 방법인가요? 그냥 뭐 별 상관 없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해를 해주는 그런 작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산균이나 이런 분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균 아니면 발효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더 쪼개져서 저분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효과를 정확하게 이제 뼈 성장이나 이런 쪽으로 보려면은 저희가 이제 그 처리한 효소나 이런 쪽으로 해야 더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어떤 종류? 이게 이제 특허 이제 청구 사항이라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식품 첨가물로 인정이 된 효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그 특수가 다 끝나고 나면 네. 그 효소를 그 효소의 판매가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그 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그 효소와 함께 뭐 섭취해서 분해율을 높인다거나 뭐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아니면 콜라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앞에 콜라겐을 자꾸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분자 펩타이드가 맞는 거고요. 앞에 이제 소스가 뭐 콩이면은 콩, 뭐 저분자 펩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콜라겐 저분자 펩타이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이게 상품화가 되면 네. 뭐 캡슐이나 뭐 알약이나 뭘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1회 먹을 수 있는 양. 그렇죠. 저희가 이제 스틱으로 해서 그렇게도 판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모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은 그 요구르트나 이런 데 아예 첨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시리얼 같은 경우 그 코팅을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은 그 가쇼바피 한장 품질가 60일 전에 30만 원에서 60만 원. 네. 네.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로 하면 대략 뭐 시간이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는 비교가 조금, 예. 가시오바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원인. 그 화학물질이 펩타이드류가 아니라 그 식물성에서 유래한 그
물질이 있었는데요. 그게 가장 유명하게 지금 성장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네.